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에 의해 납포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 국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납포된 선박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미얀마 국적 선원 등 총 20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수비대가 이 배를 납포한 이유를 기름에 의한 해양 오염이라고 전했습니다. MT 한국 캐미오는 약 7,000톤의 화학제품 등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주 베이랑을 출발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후자이라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정박된 모습이 확인되면서 납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캐미의 선사인 DM쇼핑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DM쇼핑에 따르면 한국 캐미의 선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며 납포 해역은 선사 소속배가 수시로 오가는 곳이다.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해양 오염이 안 되는 이유는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으면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 3개월 전에 정밀 검사를 했고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 주변에 배가 엄청나게 많아 만약 해양 오염을 했다면 벌써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선사의 주장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사건 이후 내놓은 이란의 입장에서 한국 선박 납포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 캐미 납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의 한국 선박 납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에 익숙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페페TV야,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한국 선박을 납포한 건 이란이잖아. 근데 뜬금없이 한국이 70억 달러를 납치하고 있다고? 얘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란의 이러한 주장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 코로나 상황까지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로 이란의 원유 수입 대금을 지급해왔지만 2010년부터 이란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돼 현재 70억 달러에서 최대 90억 달러 지급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한국 캐미를 납포한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 4,373억 원으로 이 자금의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두 은행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당국은 정확한 배경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뜻 연관이 없어 보이는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이란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타진했고 미국 정부 동의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다면서 백신 구매 대금을 한국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한국이 협의해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란과의 교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막히면서 이란의 자금이 한국 은행들에 묶여버렸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한국에 맡긴 돈으로 백신을 구매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란 측에서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백신 대금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고 이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백신 자금으로 코백스 측에 입금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페페TV야, 야 그러면은 이란 백신 결제해달라는 거 한국 은행들에 있는 이란 자금으로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란 돈인데 해달라는 대로 해줘. 이란은 왜 뜬금없이 죄 없는 남의 나라 선박은 납포해놓고 환경오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그런다냐? 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협의 사실까지 알려지며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입 논의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이란의 돌발 행동에 막판에 주춤거리게 됩니다. 국내 원화로 예치된 돈을 코백스에 보내는 과정에서 자금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을 이란 측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 측이 결정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뭐 이란은 어쩌라는 거냐? 송금하겠다는데 또 미국에서 동결시킬까봐 입금도 못하게 하고 얘네 뭐냐? 저도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란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단순히 한국과 이란 사이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매 문제는 한국을 매개로 원만하게 풀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란이 이런 돌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합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런 식의 돌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회사 소유의 민간 선박을 억류한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란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커졌고 이란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의약품과 방역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외화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동결 자금 문제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되는 동안 미국 대선에서 핵 합의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로 인해 외교적 환경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내 동결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 차관의 이란 방문이 추진되는 시점에 한국의 선박을 억류한 것도 동결 자금과 관련해 한국과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의 선박을 억류함으로써 제재에 동참하는 여타 친미 동맹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에서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를 향해 제재를 풀고 핵 합의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강경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란이 이번 한국 선박 납포를 통해 바라는 게 엄청 많네. 무슨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지 뭘 한국에게 말해달라고 떼쓰면서 바닥에 뒹구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는 따끔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버르장머리 없는 이란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조속히 납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선원 안전을 확보하고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란 측이 강제로 선박을 끌고 간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작전도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급파된 청해부대 최영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들어간 것인데요. 대령급 함장이 지휘하는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에는 특수 전진단 대원들로 이루어진 검문 검색대와 해상 작전 헬기를 운용하는 장병 등 30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주요 무장으로 대잠, 대공,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음파 탐지 장치, 링스 헬기와 고속 단정 등을 갖췄습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육진으로 첫 파병 임무를 수행한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과 그해 4월 한진 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습니다. 군은 납포 당사자가 해적이 아닌 상황을 고려해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함 급파는 무력과시의 성격이 강한데요. 이란 코앞에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외교부의 협상을 더욱 용이하게 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납포 상황 해결 후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는 작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납포한 것에 대해 즉시 억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이란이 유조선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걸프해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미군에서도 한국 국적 선박의 납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한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토트넘은 13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펼친 EPL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케인 듀오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 무승부로 승점 3점을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초반부터 계속된 크리스탈 팰리스 골키퍼 과이타의 선방을 뚫어낸 건 이번에도 역시 케인과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23분 손흥민이 내준 패스를 케인이 무회전 슛으로 골을 터뜨리며 손흥민 선수는 리그 4호 도움을, 케인 선수는 리그 9호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현재까지 올해 EPL 12골을 합작하며 통산 32골로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의 36골에 단 4골만을 남겨뒀습니다. 선제골을 내준 팰리스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했고 주도권을 뺏긴 토트넘은 결국 후반 36분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팰리스의 골키퍼 과이타의 활약으로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아쉽게도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케인 선수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7.9점을 주었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7.1점을 받은 시소코 선수 다음으로 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인 6.9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해당 경기에 대한 중국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승점 3점에 클린시트. 이게 내가 토트넘에게 바라는 가장 낮은 요구야. 파이팅 손흥민 케인. 무리뉴의 최근 선발 명단은 사실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어제 꿈에 토트넘이 4대1 대승했어. 베일은 안 되겠더라. 토트넘에 요양하러 왔어. 손흥민만 있으면 돼. 알리가 마침내 명단에 들어왔네. 베일은 아직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아. 베일이 목요일 경기에 출장해서 예전 리버풀을 발라버렸던 그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파이팅 토트넘. 손흥민이 골 넣고 토트넘은 무승부. 손흥민이 계속 왼쪽 사이드에서 뛰기를 바란다. 베르바인이 희생해서 오른쪽 사이드에 머물러라. 손흥민 파이팅. 손의 볼이 아니었으면 케인은 넣지 못했어. 케인의 볼이 아니었으면 손도 못 넣었지. 이 두 명이 또 기록을 만드네. 정말 무섭다. 손흥민, 이 도움은 내가 세레모니하기에는 부끄럽네. 손, 오늘은 내가 먼저 어시할 테니까 너가 먼저 골 넣어. 손흥민, 와, 도움도 너무 쉽잖아. 데브라이너가 이 어시를 보고 웁니다. 이 골의 궤적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서 키퍼의 판단 미스를 초래했어. 그야말로 대박이다. 케인, 저번 경기에서는 우리 할머니도 도움을 할 수 있겠다. 손흥민,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 할머니도 도움을 할 수 있겠다. 송 케인 조합은 무적이다. 아들 손 쩐다. 케인, 넌 내가 패스할 줄 알았지? 난 중앙 공격수야. 손, 도움이 원래 이렇게 쉬운 거구나. 케인, 같은 마음. 진짜 이 두 사람 결혼해라. 도움당했다. 손의 뒷모습이 점점 호날두 같아. 7번, 올해 EPL 최고의 듀오. 이 둘의 뻔뻔함이 또 시작되었다. 손과 케인은 상대방의 패스의 질이 어찌되었든 모두 골을 넣을 수 있어.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아. 케인, 너네는 손만 원더골 넣는 줄 알지? 손, 이것도 도움으로 치나? 케인, 이것보다 더 별로인 도움을 내가 너에게 더 많이 해줬어. 지난 몇 시즌만 해도 케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손흥민이 경기에 나와야 한다고 다들 그랬었지. 무리뉴가 오고 이 문제를 바로 해결했네. 반대로 말했어. 손을 막으려면 케인이 경기에 나와야 한다겠지. 토트넘이 올해 무리뉴 2년차 우승을 강행하네. 중국 국대, 내가 감히 보증하는데 이번 골에서 손흥민은 트래핑이 안 좋았어. 토트넘의 두 명의 선수는 정말 쩌는 것 같아. 한 명은 송케, 다른 한 명은 캐손. 케인, 마음대로 사이드에 공 뿌리면 바로 도움 기록이네. 손, 마음대로 공을 멈추면 바로 도움 기록이네. 이게 바로 낙엽슛이야. 또 손흥민 케인 조합이네. 토트넘의 쌍둥이 자리 대박이다. 나는 상대편 골키퍼의 평점이 가장 높았어야 했다고 봐.
이 골키퍼의 능력을 떠나서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골 3개는 막았어. 팰리스 골키퍼 알리송이 화장하고 나온 것 같은데? 60분부터 78분까지 토트넘 모든 선수들이 거의 뛰질 못했어. 호이베르 포함 너무 피곤하니까. 벤치 명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어. 오늘은 확실히 선수들이 지쳐 보였어. 그래도 사실 토트넘 선수들이 한 수 배웠을 거야. 팰리스가 후반전에 무섭게 빼앗으면서 맹렬하게 싸워서 주도권을 거의 가지고 오지 못했어.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선수들이 더 각성할 필요가 있어. 우승부도 괜찮은 결과야. 리그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가자. 무리뉴 안티들은 잠시 즐겨라. 오래 참았다.